네, 좋은 기름을 섭취했을 때 유방암의 발병률도 무려 45%가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기름을 잘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혈전도 예방이 되고 염증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많은 질병의 시작을 제가 늘 염증이라고 강조를 드리잖아요. 좋은 기름 섭취로 염증도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단 견과류를 드실 때는 산패되지 않은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일부러 다양한 견과류를 드시려는 노력으로 포장된 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다양성보다는 저는 산패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선한 상태에 갓 구운 거나 갓 볶은 것, 또 생으로 드실 수 있는 형태도 있다라면 그렇게 드시고, 한 입 먹었을 때 그 산패가 되면 좀 냄새가 나잖아요.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잘 느낄 거예요. 그렇게 산패된 냄새가 나는 것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땅콩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프라톡신이라는 곰팡이 오염이 굉장히 쉽게 되는 편입니다. 물론 가수확한 땅콩을 안전하게 드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존과 유통을 거친 거라면 꼭 땅콩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크게 보면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결국 채식주의자처럼 먹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항상 또 꼭 구분을 하실 게, 채식이라 하면 인위적으로 동물성은 다 빼고 식물성으로 가공한 탄수화물, 빵, 과자까지 식물성이니까 안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식이라 할 때는 순수한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음식, 가공하지 않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식물성 자연식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항암 성분은 대부분 식물 성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나 우유나 가공한 음식들에는 사실 항암 성분이 없어요. 오히려 항암이 아닌 발암 성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성 성분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고요. 식물성 식품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식물 성분에는 굉장히 많은 항산화 성분, 항암 성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 식물 영양소라고 하죠.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 주황색 같은 색깔이 진한 이 성분에는 다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파이토케미컬들은 암세포의 성장과 성숙을 막고 혈관이 쭉쭉 뻗어나가서 주변 장기로 퍼뜨리는 혈관 신생도 막습니다. 결국 식물 성분 부족 때문에 암이 쉽게 생기고 또 많은 질병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 성분, 자연의 과일과 채소를 또 그대로 섭취하실 때는 효소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죠. 효소 하면 소화효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소화효소 외에도 대사효소, 또 응급시에 사용하는 잠재효소들도 있습니다. 이 소화효소, 대사효소들은 그 자체로 항암 성분이 됩니다. 효소가 많은 몸에서는 우리 몸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살균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또 소화를 다 시키기 때문에 소화 불량 찌꺼기들, 독소가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소화효소를 비롯한 몸의 효소가 많은 몸을 만드는 것이 건강을 빠르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 성분을 그대로 먹게 되면 그 자체가 식품 효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효소나 대사효소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소를 더 보충해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식물성 음식들이 항암에 도움이 되고 몸 전체의 대사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채식주의자처럼 먹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럽 8개국의 30만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 연구에서도 11,000명의 수명을 무려 15년 동안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가 더 높았고요. 또 암은 60%더 걸릴 확률이 높았고 그 외 다른 질병들도 30%더 걸리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채식주의자처럼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심장질환과 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식습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에 90만 건을 조사했을 때 채식주의자처럼 식물성 식단을 선택했을 때 35% 정도가 암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롤로 러셀 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국가적으로도 비교를 했을 때 고기를 많이 먹는 25개의 국가 중에서 무려 19개국이 발병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기를 거의 안 먹거나 적게 먹는 국가 35개국을 살펴보니까 발병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 식단을 식물성으로 구성할 때 암과 멀어지는 건강한 식단,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 발생이 단순히 식습관만으로 생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암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계가 약해지고 면역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암, 심장질환, 또 천식, 알레르기 같은 다양한 면역질환도 같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달라지는데요.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죽어야 되는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BAD라는 단백질이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있어야만 잘못 만들어진 돌연변이 세포들, 암세포들, 노화세포들이 잘 사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단백질이 작동하지 않아서 세포가 계속 나쁜 세포들이 증식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또 세포 사멸에 단백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스트레스와 비슷한 감정들을 조금 더 제가 분류를 해보면 고립감을 심하게 느낄 때도 바로 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을 많이 오랫동안 가진다거나 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아 존중감이 부족하다거나 사랑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오래 지속이 될 경우에는 몸 전체에 이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 독일의 리케게르트 하머라는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갈등이라는 상태가 굉장한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립관계에 처한 어떤 상황을 뜻하죠.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또 나 자신과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상황을 경험을 할 때 느끼는 그 심리적 상황을 보면 직장이든 가족이든 또 개인의 문제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 또 굉장히 깊은 갈등의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리케게르트 하머 박사가 약 6,500명 정도의 암 환자를 상대하면서 마음의 심리 상태와 또 암의 종양의 모습을 관찰해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암세포의 모양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암 종양의 모양이 어떤 둥그런 원형의 그런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계속하는 중에 갈등의 요소도 상당히 줄어들고 몸이 호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암 종양의 동그랗게 원을 그리던 그런 반응 조직들의 모양이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6,500명 정도의 이 암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갈등 상황이 상당히 개선이 된 6,000명들은 암 종양도 줄어들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생기는 요인들은
단순히 음식만은 아니고요. 여러 요인들 중에 정서적 요인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또 지나치게 고립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 또 갈등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암으로부터 멀어진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